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올여름 어떻게 지내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하지만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작가 제니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좋은 일, 모든 마법 같은 일은 6월과 8월 사이에 일어난다. 올여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 아름다운 일, 멋진 일, 드라마틱한 일, 그리고 신비롭기까지 한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여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 마법 같은 여름의 시작을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함께 하겠습니다. Right now. 네, FM 93.5MHz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 47번째 방송 최성은입니다. 정말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어제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뜨거워져서 작동이 멈추더라고요. 올해 날씨가 너무 덥고 걱정이 되는 그런 또 여름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여름은 이 특별한 에너지를 주는 그런 또 계절인 것 같습니다. 실제 많은 그 위인들이 여름의 시작과 함께 오는 이 6월에서 8월, 이 6월의 8월을 새로운 모험, 변화, 도전에 대한 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여름의 특별한 에너지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름은 그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마치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그런 열정을 또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 마법 같은 일, 신비로운 일이 생겨나는 계절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열정적으로 살다 보면 어느덧 결실을 맺는 그런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너무 뜨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여름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고 봄부터 준비해왔던 그런 일들을 또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실을 맺는 또 가을을 맞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루시 뜨거. 네,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인데요.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한국전통문화전당 김도영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공동체 라디오 검색해서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그리고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28회 전북 청소년 연극제가 16일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극제에서는 도내 6개 고등학교 연극부의 창작 초연작이 선보입니다. 연극은 11일부터 매일 오후 4시부터 하루 1개교씩 무료 공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1일은 전주 성심여자고등학교 하늘눈의 나침반이 공연되었고요. 12일은 전주 여자고등학교 무대로의 눈 내리던 날, 13일은 전주 제일고등학교 제스트의 나약함, 14일은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의 삽목의 연극은 처음이라, 15일은 전주 근영여자고등학교 블룸의 오늘을 살아가는 소녀들에게, 16일은 이리 남성여자고등학교 스탠바이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공연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예술인 의료비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업 예술인들의 예술 창작 활동 지속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종합검진비 지원에 선정된 예술인이
도내 의료 서비스 지원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협약병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예수병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그리고 군산의료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091 기준 도내 주소를 둔 만 50세 이상인 예술인입니다. 접수 기간은 5월 3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예술인 복지증진센터 063-230-7430 또는 743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인턴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관광산업에 관심 있는 도내 거주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 또는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인턴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요. 선발되면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과 취업 컨설팅의 우선 선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063-230-421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전주시민의 권익보호와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주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6월부터 매달 셋째 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진행이 되고요. 6월에는 완산구청에서 진행됩니다. 전주시민 누구나 상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상담 내용은 민사, 가사, 형사 등 법무, 그리고 세무, 노무 상담이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인권법무과 063-281-224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링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지없고 튀어 OST의 이클립스 런던 듣고 오셨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 이번에 만남의 시간입니다. 지역의 인물들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고 또 의미 있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전통문화전당 김도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도영입니다. 네네. 청취자분들한테 본인 소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또 전통문화 수도인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원장 수임을 맡고 있는 김도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원장님은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문화, 전통문화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던데요. 개인적으로 문화나 전통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좀 뭐라고 할까요? 제가 전주 한옥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아, 그러셨군요. 네, 어렸을 때부터 대학에서 고전문학을 이렇게 가르치시던 선친의 네. 어찌 보면은 반강압적 의사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전주 향교에서 동몽선습, 경몽여걸, 뭐 천자문 추구집, 논어맹자, 대학중용 이걸 좀 배우면서 또 서예도 함께 네. 또 수련을 해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공교 이렇게 대학에서는 또 당시 또 인기 있는 학과가 또 경영학이다 보니까 네네. 경영학을 하게 됐는데 네네. 맞지가 않았어요. 아, 네, 그래서 결국 또 대학원부터는 이 잠재적으로 남아있던 어떤 하고 싶은 일과 공부를 좀 찾아서 동양 미학하고 동양 사상학을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왔는데 저를 보면 아무튼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전공이 학부 때 전공이 경영학이었는데 이렇게 가셔서 그게 좀 궁금했는데 원래 그 DNA부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쪽에 환경이 이셨군요. 네. 야,
예. 근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재밌고 즐겁게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어르신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것은 이제 밥벌이는 안 되니까 네. 경영학 가서 이제 은행원을 해라. 네. 그때가 뭐 저희 때는 그게 제일 좋은 직장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아무튼 체질상 안 맞더라고요.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항상 그렇게 문과와 이과를 할 때 앞으로 먹고 살려면 이과를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네. 근데 지금은 뭐 꼭 그런 것보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그 전공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고 네. 네. 과거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대학에 있다가 잠깐 휴직을 하고 이제 네네. 공모를 해서 저기 전당 원장으로 왔는데 대학에서도 그랬습니다. 항상 학생들한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네네. 대신에 진정성 있게 음. 성실하게 해라. 그리고 뭔가 결정하면은 최소한도 10년은 최선을 다해서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적성에 맞는지를 그때 판단을 해라. 아,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전당 지금 원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한국 전통문화의 전당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 전당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위치는 예전에 전주에 사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전라북도 제2청사. 네네. 그 전에는 이제 전북 대학 병원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 이제 저희가 설립이 됐는데 전주시 출연기관으로서 국가적인 한문화 즉 요새는 K컬처라고 그러죠. 네네. 이런 정책을 수행할 목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중심 도시인 전주에 설립이 됐고요. 이를 이제 지역적 차원에서 총괄하고 견인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되는 문화예술 기관인데 우리 고유의 훌륭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또 그걸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제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융복합 형태로 재창조함으로써 정통 문화를 뭐 일상화 생활화 네네. 그다음에 산업화 더 나아가서는 세계화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대한민국 유일의 전통문화 전문기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 전통문화를 하고 계시지만 뭐 다양한 것들이 또 함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뭐 한지산업지원센터도 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한지산업지원센터는 또 어떤 곳이고 저는 또 그 궁금한 게 네. 전주에서 이 한지가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근데 예. 전주와 한지의 연관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네. 좀 듣고 싶더라고요. 예, 저희 전당이 한지뿐만 아니라 뭐 한스타일, 네네. 즉 한지, 한복, 한식, 뭐 그다음에 저희 전주가 또 손해도시이니까 수공예, 전통놀이 요 특히 5가지를 주력인 문화 아이콘을 선정을 해서 선택과 예. 집중을 하면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주의 어떤 미래 유산, 미래의 가장 가치가 뭔가를 고민해 볼 때 한지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한지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당 내에는 연구기관인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전통한지 복원과 개성을 위해서 흑석골 그러니까 서사학동에 네네. 전주천년 한지관이라는 2개의 한지 관련 기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한지하고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고전을 한번 찾아보면은 네네. 동국여지 승남에는 이 전주를 최고의 품질 좋은 종이의 생산지다. 그 상품지의 생산지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세종실록 지리지나 또 대동지지에는 조선시대 최고의 종이는 전주 한지이다라면서 중국의 사신들이 다투어 전주 한지를 구해서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처럼 전주가 한지의 주 생산지였으면 뭐 역사 문헌에서 충분히 증명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서사학동인 흑석골은 6.25 전쟁 이후에 전주 한지의 대표적인 생산처로서 지금과는 달리 뭐 지금도 이제 물은 좀 깨끗한 편이지만 네네. 예전에는 이제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수량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질 좋은 물이 풍부하고 또 한지를 뜨기에 적절한 어떤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흑석골 바로 넘어서 이제 보광제라는 그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를 넣으면 임실이라든지 또 위쪽으로는 이제 소양 등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임실과 소양이 또
또 한지의 원래 원료인 네네. 이 당나무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당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당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또 전주가 또 손재주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지 기술이 상당히 높았고 이 일을 통해서 종이가 많이 생산되니까 또 인쇄술이 또 발달되었는데 네. 조선 후기에는 신분 질서가 좀 약간 붕괴되면서 네네. 보학이 전국적으로 흥행하고 발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학이 발달되면서 족보도 많이 편찬되고 또 완판본, 반각본이 전주에서 또 많이 또 이렇게 출판이 되면서 네네. 종이 산업의 성지가 돼요. 아. 그래서 이 작고하신 이어령 그 장관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종이는 반도체라고요 말씀하셨어요. 아, 네. 즉 당시에 이제 한지를 기반으로 완판본 인쇄술 또 좋은 종이가 있다 보니까 사화 예술이 발달하고 또 판소리, 음식 등 전통 산업의 중심 도시인 전주는 한국에서 가장 최첨단 도시이자 문화 수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주의 한지가 자원도 좋았고 네. 네. 기술도 좋아서 다른 지역의 한지보다 우수한 거네요. 네네 그렇죠. 여러 가지가 합산이 돼 있고 네.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먹거리가 충족이 됐을 때 문화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네네. 물산이 식재료라든지 식음료 등 물산이 풍부했던 전주는 다양한 어떤 문화 어떤 향유를 또 감상 이런 것을 추구를 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기본적인 것이 종이었기 때문에 네. 예, 책을 읽고 독서를 하고 또 전국에 있는 시인 묵객들이 방문해서 시를 쓰고 전주에서 서화 전시회를 하는 것이 정말 당시에 이 양반 사대부들의 꿈이었거든요. 네. 또 그러니까 당연히 종이가 발달하고 좋은 종이가 생산될 수밖에 없었죠.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전주 말고도 네. 이 한지가 생산되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전주 한지가 뛰어난 거군요. 네. 뭐 전주뿐만 아니라 문경, 안동, 그다음에 괴산, 원주, 뭐 북쪽으로 가면 뭐 개성 뭐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질 자체가 한지가 제대로 생산되려면 변성암이 좀 이렇게 지질학적으로 좀 끼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는 나오는 영양분들이 당나무가 잘 자라는데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전주의 어떤 지금은 이제 외망실 쪽이죠. 외망실 쪽으로 해서 또 소양 쪽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네네네. 그 아래쪽으로는 임실 쪽으로 연결되는 그 토질이 당나무가 재배되는데 최고급 당나무가 재배되는데 가장 좋은 토질이다. 이렇게 또 지질학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그 전주시가 그래서 K 한지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도 조금 궁금하고 전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전당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게 좀 네. 궁금합니다. 사실 본 사업은 흑석골에 있는 전주천년 한지관을 중심으로 한지의 성지화 네네. 성지화를 이제 이루자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저희 전당에서 이제 추진을 해왔고요. 우범기 전주시장님께서도 깊은 관심과 더불어서 많은 투자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제 여기에 이제 K한지 마을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지는데요. 첫째는 한지의 주원료는 당나무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경관님도 조성하고 네. 또 다양한 수종의 당나무 전용 교육장을 조성함으로써 이걸 또 시민공원으로 또 활용을 하자라는 네.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한지 관련 연구 또는 또 한지를 활용하는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또 장기적으로 좀 체류하면서 네. 자신들의 맞는 다양한 또 한지를 좀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어떤 그 공간을 좀 형성해 보자. 즉 전주천연 한지관 인근에 약 40여 채 주택이 있습니다. 좀 네네. 오래됐죠. 오래되고 낙후됐는데 여기를 공간을 좀 리모델링해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지역 공동체 작업장이라든지 뭐 작가 레지던시 공간 또 연구 공간으로 활용해서 지역민들과 뭐 한지를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작가들뿐만 아니라 네. 외국인 작가들도
간혹 지금 문의도 오고 직접 와서 그래요? 만들고 갑니다.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네네. 스위스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오고 또 독일에서도 지금 곧 있으면 올 겁니다. 네. 이런 작가들이 머무를 수 있는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창작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다면 수익 창출도 될 뿐만 아니라 또 한지의 세계화가 더 좀 성큼 다가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촌을 조성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외국에서도 이런 한지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있나 보네요. 지금은 아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뭐 한지보다는 중국의 선지라든지 네네. 특히 일본의 화지가 세계를 거의 뭐 90% 이상을 장악했다고 보는데 네네. 저희들이 이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네네. 보존 용지로 이제 들어가고 또 이탈리아의 보존 연구소하고도 그 MOU를 체결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종이가 들어갑니다. 한지가. 네, 바티칸에 들어간다고 제가 뉴스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도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고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확산은 돼요. 그렇지만 뭔가 큰 계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계기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하드웨어가 우리가 먼저 구축이 돼야 된다. 일본은 화지가 많이 발달돼 있고 전국 세계적으로 어떤 9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지만 네네. 사실 하드웨어가 그렇게 제대로 잘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자. 더더군다나 2026년도 말에 한지 기술 자체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가 확실히 됩니다. 그런가요? 네. 네네. 올해부터 지금 심사가 지금 들어가고 네. 있는 중입니다. 네네. 심사 받는 중인데 이제 그의 즈음에서 선정될 즈음에서 저희는 하드웨어를 지금부터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주가 서둘러 와야 네네. 전주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먼저 선점할 수 있다. 이슈화할 수 있고 선점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하드웨어를 구축하려면 한지 역사 기록관 건립이 우선시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그 한지 역사 기록관을 통해서 이 총체적으로 전주한지의 어떤 과거, 현재, 미래 또 산업화 이런 것까지 펼쳐 보일 수 있는 이 공간을 조성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사용하고 또 머무를 수 있는 네. 민자 연수원 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은행 연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연수원을 좀 유치를 하면 좋겠고 네네. 또 민자의 어떤 한지 미술관 유치를 통해서 민관 협동으로 거버널스를 이루어서 또 한지 문화로 특화된 교육 연수 공간도 계속 조성해 나간다면 세계인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그런 종의 성지, 뭐 한지가 아닌 더 나아가서 세계 최고의 고급지인 한지가 종의 성지를 이룬다라는 큰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저희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이런 조성부터 운영까지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네, 정말 이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또 그에 앞장서서 그 센터가 전당이 또 역할을 하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한지 외에도 다양한 전통 문화의 그 세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네.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전당이 뭐 한지뿐만 아니라 한 스타일 전반적인 그런 전통문화 아이콘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 콘텐츠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네. 이를 통해서 전통문화의 어떤 확산 그다음에 전통문화도 미래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항상 그 전통문화 하면 우리가 그냥 문화를 향유하고 또 애것을 우리의 정신을 좀 되돌아보는 어떤 계기 이 정도만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걸 뛰어넘어서 저는 전통문화는 반도체하고 버금다는 네. 그런 큰 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K한류의 근본이 뭐겠어요? 국악 뭐 전통 전통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국악도 포함된 네네. 모든 한소리, 네. 뭐 한식, 네. 한옥, 한복, 한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는 이 근원적인 소스인 전통 문화가 정말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소지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대 이렇게 뭐 한식뿐만 아니라 한식 특히나 저희가 2014년도에 전주가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세계에서는 이제 네 번째로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첫 번째로 선정이 됐는데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아직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뭐 음식이 그러고 보니까 막 좀 평준화가 되는 네. 느낌인데 이 한식 분야에 좀 더 관심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전주의 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음식관광 창조타운을 이제 곧 있으면 건립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테이블 웨어 사업이라든지 우리 한식에 들어가는 레시피뿐만 아니라 저 전주 밥상, 관찰사 밥상, 뭐 전식, 뭐 후식 이런 거 디저트 개발 그리고 또 한식에 들어가는 많은 어떤 기구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성을 하려고 그러고 또 외국인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한식 조리 체험도 하면서 한식의 어떤 그 맛과 의미를 좀 같이 서로 나눠보면서 K 한식을 좀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놀이와 또 공예 분야에서도 전주 사람들이 만든 공예품과 놀이 문화로 또 세계인들이 매료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이제 확산되기 위해서 네네.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한류에 대해서 이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 한국의 음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한국의 문화에 대한 그 관심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주는 너무 지금까지 그런 인프라나 네. 그런 문화 컨텐츠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확장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사실은 전주만큼 이렇게 인프라가 잘 구축된 데는 없습니다. 네. 특히 인적 인프라는 아주 대단하고 그래서 전주에서 전주 사람들이 외지에 가면은 음식 탓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주의 어떤 맛의 네네. 풍미의 수준은 퀄리티는 엄청 높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귀명창들이 많고요. 네네. 또 안목이 높으신 또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설픈이 서해를 해가지고 네. 내가 글씨 좀 쓴다 하면 네. 참 창피당하는 데가 전주인데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프랑스하고 영국을 좀 방문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네네네. 그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네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세종학전 재단하고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종학전 핵단 재단이 이제 거기가 이제 문체부 산하기관인데 이사장님부터 해서 본부장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 전당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한국에 이런 시설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저희들한테 네.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세계적으로 81개국 250여 개 세종학당이 세계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어나 이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네. 그리고 K한류를 이제 선도한다고 네네. 그러는데 저희하고 이제 MOU를 체결하고 그 후속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4월 3일부터 일주일간 프랑스하고 영국 거점의 세종학당을 찾아서 그곳 학생들 그다음에 또 현지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한복의 아름다움, 네. 한복 입는 법 또 설명해주고 또 한복의 어떤 아름다운 선도 이제 보여주면서 한복도 기증식도 했고 또 거기에 또 한지 공예, 뭐 전통놀이 체험 등 이렇게 이런 전통문화 어떤 교류 사업을 했는데요. 이 K 한류에 대한 어떤 현지의 반응과 갈망은 제가 여기서 국내에 있을 때보다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뜨겁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반응이 예. 굉장히 뜨거웠나 보네요. 네. 저희가 이제 프랑스 그 일주일 여정 중에 거의 나흘간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직접. 네, 한복을 입고 원장님도? 거리를 네. 행진하고 또 방문지마다 한복을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길을 가면은 막 자전거 타고 쫓아오고 막 뛰어오고 사람들이 길을 막고 이렇게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온 거 아니냐 한복을 알아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사진을 찍자 사인을 해달라. 뭐 그래서 엄청 중요 명소를 다녔는데 정말
너무 반응이 뜨거웠고 네. 또 우리나라 한복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뷰티풀, 뜨레비양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주 탁월하다, 그렇군요. 우수하다,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에 초청할 수 있는 게 없냐, 교류수가 없냐, 뭐 이런 제안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이 한국인으로서 뿌듯한 마음, 긍지와 자부심을 느껴왔고 저희가 좀 더 한류를 통해서 우리 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하고 접목할 수 있는 산업화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여건은 충분히 돼 있다. 네.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전주가 점점 더 빨리 그런 건 역할을 해야 하고 네. 거기에 또 전당에서 네. 또 중요한 역할을 또 해야 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해외도 좀 많이 다니시고 많이 알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지난달 31일 날 전통문화산업진흥법 관련된 그런 토론회를 개최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은 또 무엇이고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법이라 이제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우리 청취자님들한테 잠깐 설명드리면 이 전통문화산업진흥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4개의 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전통과 문화와 산업과 진흥이라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전통문화라고 말을 하면은 이걸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벚꽃창신의 정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제 옛것을 이어서 계승해서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이 전통 문화적인 측면이라면 요거를 더 새로운 시대 정신과 시대 흐름에 맞게끔 재창조 창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는 산업진흥인데 요게 두 가지가 똑같은 시각과 똑같은 비중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문화 산업을 좀 체계적으로 육성하자는 것이 바로 전통문화 산업법이 진흥법이고요. 네네. 국회에서 작년 9월 14일 날에 드디어 제정이 됐고 올해 1년 후인 올해 9월 15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둔 데에는 사실 저희 전당에서 전략적인 전술에 가까운 작전을 좀 펼쳐서 여야 국회의원님들을 좀 설득하고 또 그 초안을 좀 제안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네. 최초 발의된 지 17년 만에 즉 오수 끝에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작년이죠. 작년에 여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 네네. 여야 간사님이신 김희덕 의원님과 또 이용호 전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 법은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어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무 그리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또 전통문화 산업의 어떤 실태 조사와 이를 통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창업이라든지 제작을 지원하고 또 전통문화 상품의 어떤 개발 및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전당에서는 현재 전통문화를 교육과 확산하는 기관으로서 이걸 수행하는 어떤 그동안의 어떤 최적화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네. 또 이 법을 제정하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또 자타가 지금 공인하고 있으니 네네. 당연히 앞으로 이제 전통문화 산업진흥의 어떤 전담 기관으로서 네. 지정되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사직생의 각오로 좀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심 굉장히 굳으십니다. 네. 네. 이게 전당 기구로만 조성이 되면 국비 사업을 저희가 직접 받아서 네. 전국의 중심 기관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모든 것이 서울 위주로만 돼 있는데 정말 전통문화 수도는 전주 전주라고. 아닙니까? 네, 네. 전주에서 저는 수행해야 된다. 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전통문화 진흥에 관련된 이런 법이나 이런 게 또 네.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었나 보네요. 문화산업진흥법은 있었어요. 아, 그렇지만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은 따로 없었습니다. 네. 네. 문화산업진흥법은 좀 현대 문화, 현대 예술에 좀 치중돼 있는 반면에 네. 그 현대 문화나 현대 예술이 만들어진 배경은 결국에는 전통문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전통이라는 것은 한 국가나 한 민족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어떤 생활 양식이나 풍습, 그다음에 어떤 도구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우리 KRU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문화산업진흥법과 별도로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이 있어야만이 이게 양날개가 저는 된다. 네. 그래서 이 법의 제정은 좀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이 9월에 또 시행이 되니까 네. 저희 전주시에서도 여기와 네. 관련된 지금 준비나 대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시에서도 뭐 시장님과 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문체부에서 전국 순회 지금 지역 순회 토론회를 8차례를 합니다. 네네. 그중에 처음 1차 토론회가 2주 전에 열렸는데 네. 호남권역 열렸는데요. 저희 전주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좌장을 맡아서 또 회의를 또 이제 토론을 진행을 했고 여기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시의 입장들을 많이 또 반영해서 발언이 들어갔습니다. 네. 앞으로 8회 동안 계속 진행되는데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주도적으로 이 법을 저희 전주시와 전당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한 저희의 어떤 역할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문서화해서 네. 명시화돼야 된다. 네. 그게 저는 당연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뭐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이 되고 이 법에 의해서 전통문화 산업이 좀 진행이 되려면 뭐 네. 다른 인프라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전통문화를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네.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뭐 대우가 네. 상당히 좀 부족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그렇게 좀 인력을 양성하고 또 전통문화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네. 좀 명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그런 지원책들이 법이었기 때문에 모법이었기 때문에 네네. 지원을 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지금까지는 물론 이제 국가에서도나 지자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네네. 어떤 파격적인 지원, 네네. 좀 어떤 산업이라는 것은 지원을 할 때 대규모의 파격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만 이 또 변화도 이루어지고 네네.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미약했다고 보죠. 저희 전통문화계에서는. 근데 이제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모법이 시행됨으로써 이제 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그다음에 광역단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니 법으로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떻게 보장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네. 두리뭉실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이 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막 주도적으로 네. 나서고 있는 겁니다. 네네.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9월에 또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또 기회 됐을 때 원장님 모시고 또 자세한 또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에 대한 지원, 사람에 대해서 양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예술 이쪽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창작이나 일은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나 전통문화는 맥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에 못지않게 또 우리 전주 시민들께서 전통문화의 수도라는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관심, 좀 더 많은 참여, 좀 더 많은 어떤 애정 및 질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동안에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는데 앞으로의 또 그 계획을 또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 앞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들대로 정말 시민들 속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넘어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이게 생활 속에서
먼저 일상화되고 대중화되고 향유가 돼야 네네. 저절로 스며들듯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이런 문화들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네네. 어느 날 갑자기 한복을 생활합시다 한다고 해서 생활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때부터 한복이 예를 들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 또 유치원이라든지 이제 또 어린이집 이런 데다가 한복 졸업빔 촬영 그런 행사나든지 또 이런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생활하는 방향으로 먼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공예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가 우수한 작품들이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더 좀 조명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 좀 더 스타 작가를 만들어서 중앙으로 세계로 배출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정말 최고의 작가들 원로 작가들은 영웅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문화가 전주에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된다. 우대하고 서로 간에 우대하고 대해주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이런 어떤 인적 인프라를 통해서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 변화가 좀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저희 전당도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위상을 좀 확실히 해서 전통문화 수도라는 어떤 그 긍지와 자부심을 시민들과 함께 누리고 나누고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죠. 거의 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하긴 하는데 어떻게 그냥 방송에 대고 아니면 일일이 방문해서 찾아가고를 못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도 기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자꾸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 기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전통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또 가져주셔야 저희들도 더 열심히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많이 홍보할 테니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초대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청취자들하고 함께 듣고 싶은 음악 한 곡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음악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조용필 선생님의 허공. 허공이요. 이 노래를 또 특별하게 추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인생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음을 좀 낮추고 비우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노래를 들으면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쉬울 때나 즐거울 때나 화가 날 때나 분노가 날 때도 이 노래가 사실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또 정답이 되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각자의 입장과 위치가 다 다르겠는데 그 다른 입장과 위치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잠깐 마음을 좀 낮추고 내리고 좀 비워놓는 어떤 짧은 시간이 됐으면 해서 추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용필의 허공도 듣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전통문화전당 김도영 원장님 모시고 다양하게 한지부터 또 우리 전주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통문화 산업에 대한 진흥 이야기 또 다뤄봤고요. 앞으로 또 자주 모시고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용필의 허공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만 건강 유의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